그래서 이제 돌연사 위험 지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이 각각의 위험도를 하나씩 제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겨울철 돌연사 위험 지수는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이 65세 이상 고령, 두 번째는 고혈압, 흡연, 음주, 커피, 하나, 둘, 가족력, 하나, 둘. 식사 후에 졸음, 또 음식을 짜게 먹기. 자, 몇 개나 해당이 되실까요? 전 4개요. 저는 3개요. 저는 4개요. 네. 음주, 커피, 식사 후 네 개? 졸음, 음식 짜게 먹기 이렇게 오. 4개. 저도 커피, 식사 후 졸음, 딴 건 없고 음주는 자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니까 저는 3개. 음주, 커피, 가족력, 음식 짜게 먹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4개 이상이 넘어가시면 반수가 넘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 지수가 높아지시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음주나 가족력, 흡연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죠. 또 짜게 먹는 습관도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커피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커피 뭐 하루에 한 잔은 괜찮다 이런 그러게요. 글을 또 본 적이 네. 있어서 네, 물론 이제 커피 평소처럼 적은 양을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과다 섭취할 경우, 이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요,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요, 또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좋은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커피는 어느 정도나 먹으면 괜찮은 건지?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루 1일 한개 수치는요, 카페인 400mg입니다. 보통 우리가 커피를 드실 때요, 약 100에서 150mg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뭐 하루에 2~3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개인에 따라서 민감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인 또 그런 성향에 맞추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식후 졸음이 어떤 돌연사와 연관이 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보통 다 밥 먹고 나서 약간 졸리는 건 당연한 그러게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식사하고 나타나시는 이 식곤증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식사 후에 급격하게 참을 수 없는 졸음하고요, 급격한 피로감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흐려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검진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지만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또는 돌연사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 시에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공복인 상태에서 아침에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죠. 또 단순당을 드셨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내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돌연사 위험을 알려주는 생활 지수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네. 거기서 4개 이상이면 아까 같이 해 보셨으면 확인이 될 텐데 내가 여기서 4개 이상이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고, 또 돌연사를 부추기는 5대 악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영미 아나운서? 화나 급한 성격 아닐까요? 화나 급한 성격. 네, 보통 약간 불같은 성격 이런 분들이 약간 네. 돌연사하고 연관이 오.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정답 한번 볼까요, 그럼? 돌연사를 부추기는 5대 악습관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 보시면 새벽 새벽 운동.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기온차 때문에 그러나 너무 추울 때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갑자기 놀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에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챙기러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가 이 돌연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 발작이나 이 뇌출혈 같은 이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젠지 아실까요? 자, 바로 새벽 시간대입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이 혈관이 체온이 떨어지는 걸로 막기 위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피가 지나는 통로가 그만큼 좁아지고 혈관도 이제 딱딱해져서 심장 운동에 장애가 생기거나 또 심근경색이 일어나거나
뇌출혈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돌연사가 많은 이유, 그리고 새벽에 돌연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이제 운동한다고 옷 입고 바로 이제 막 뛰어나가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겨울철 또 새벽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심장에 위험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이른 새벽이라든지 추운 날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추운 날이나 또 이른 새벽은 피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날이 풀린 낮 시간을 이용하시거나 또 낮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은 저녁 시간이나 또 저녁을 드시고 또 실내에서 좀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심장이라든지 혈관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낮에 운동하시더라도 준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운동하면 그냥 시작하고 시작하지 맞아요. 준비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돌연사를 부추기는 5대 악습관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이게 우리가 자주 이러는데 네. 아침 방송을 하니까요. 정말같이 모닝 일어나잖아요. 콜 맞아요. 벌떡 네. 일어나잖아. 그래야 일어날 수 놀라서 있거든요. 막.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아침에 누워 있다가 이제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또한 혈압을 좀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장에도 무리를 주면서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것을 좀 피하시고요. 또 잠에서 깨서 일어나실 때도 좀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다가 돌연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기상을 할 때는요. 밤사이에 천천히 뛰고 있었던 심장 자체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몸을 깨우기 위해서죠. 이럴 때 심장 근육으로 혈액량도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움직이게 되면 이럴 때 혈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서 심장 마비가 생기시고 사망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약간 정신이 흐릿해지고 멍해지시는 이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대로 기절하셨다가요. 머리를 부딪히셔가지고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새벽 택배, 신문 픽업. 이건 조금 네.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텔레비전 프로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 뭐 죽는다. 뭐 이것이 뭐 이 말이 되느냐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쵸. 진짜 이렇게 새벽에 신문 가지러 나가는 게 돌연사랑 무슨 연관이 있죠? 아니 근데 저런 것도 저는 돌연사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새벽에 이렇게 나가다 신문 이렇게 주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냥 시기다. 네, 무리가 가서요. 일주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그런가,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풀린 준비가 다음에 해야 안 되는데. 된 상태로 뭘 확 하면 네. 몸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뭐 신문을 직접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 많지 않아도 네. 새벽 택배는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시켜놓고 아침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제 가지러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하지만 단독주택에 계신다라고 하면 이 현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온도가 낮아지고 영하 15도쯤 된다라고 했을 때 반 사이에 한 25도, 30도 정도 유지했던 체온 자체가요. 낮게로 나가시게 되면서 영하 15도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특히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 잠옷바람으로 잠깐 괜찮겠지? 맞아.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라고 해서 나갔다 오시다가 혈관 자체의 수축으로 인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혈관 문제죠. 이 새벽에는 혈관 자체가 수축이 돼서 심장이라든지 뇌졸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받으시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밖에 나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새벽에 이제 문 밖에 신문 픽업하실 때, 또 새벽에 택배 찾으실 때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을 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악습관 먼저 보시면 채식?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게. 좋다는 얘기인가? 안 채식이- 좋다는. 채식이요? 채식이 돌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늘 이제 뭐 가정력이 네. 있고 하니까 뭐 심장 그 혈관 질환이라는 거 뇌졸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너 고기 좀 덜 먹어라. 채소 위주로 먹어라. 이 얘기를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건가요, 선생님? 뭐 반은 맞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심장병 위험
위험을 낮추는 데는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만 8천여 명을 18년 동안 이제 추적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요, 고기를 먹지 않은 완전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심장병 질환을 22%나 낮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악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뇌졸중 위험률 같은 경우에는요. 2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B12 성분이라든지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뇌졸중 위험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요. 돌연사 예방을 위해서는요. 다양한 식품을 또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돌연사를 부추기는 습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습관은 장시간 장시간 게임입니다. 이거는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너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다가 너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네, 맞아요. 게임하다가 오. 큰일 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 부모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도에서 6월에 이제 7시간 이상 연속 게임을 하던 이 16세 소년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렇게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게 되면 일명 이코노미석 증후군,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석에 오래 장시간 앉아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런 이코노미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부전맥 혈전증이 찾아와서 이 심한 경우에는 폐색전증까지 발생을 해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꼼짝 않고 텔레비전, 요즘 정말 우리 긴 시간 보잖아요. 네. 텔레비전 보거나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글 쓰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TV를 5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이 2.5시간 미만을 보시는 분들보다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게 되면 정말 장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시게 되잖아요. 위험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전 진짜 궁금한 게 저 그 채널의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제 그걸 연달아 보는데 네. 거의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공평해야 돼요. 게임을 오래 하거나 TV를 오래 볼 때는 오래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오래 할 때는 왜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뿌듯해하시죠. 그거는 뿌듯해하면서 무슨 엉덩이 점수라는 둥 막 그러면 이렇게 공부는 따지고 엉덩이로 보면 하는 거다. 공부도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앉아서 하면 그 위험한 거잖아요. 요즘도 텔레비전 프로 뭐 드라마 이런 거 시리즈로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명절 같은 다음 주 명절인데 2박 3일, 3박 4일 동안 몰아보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영욱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는 한 50분 정도 보셨다고 하면 손목을 좀 움직이신다든지 발목을 움직이신다든지 좀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신다든지 해서 몸을 움직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활동을 좀 하시는 것을 중간중간 넣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